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계속해서 포항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울진군 의회가 군의원의 원전 예정지 부동산 투기에 이어 중진 의원 3명의 뇌물수수 사건으로 바람잘 날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나무 분재절도 사건으로 중도 사퇴한 전 의장의 연루설이 나돌아 또다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울진군의 회의 개혁이 시급합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진군 평해읍의 전 이장인 황모 씨는 울진군이 자신의 정미소를 공영주차장으로 매입토록 힘써달라며 군의원 3명에게 모두 8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백정례 황유성 의원에게는 8일, 안순자 의원에게는 10일 돈을 전달했는데 경찰이 하루 만에 황 씨를 조사하고 4일 만에 압수수색을 하는 등 일사천리로 진행돼 누군가 사건을 기획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 의원은 10일 날에 받고 11일 날에 이장님은 조사를 받고 그다음에 우리 14일 날에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고 뭔가 짜여진 각본인 것 같아갖고 이거. 돈을 준 황모 씨는 소나무 분재 절도 사건으로 사퇴한 이세진 전 의장과 이 문제를 의논하던 중 이 전 의장이 3명의 의원에게 300만 원과 200만 원씩 액수까지 명시해 주라고 했다며 본의 아니게 의원들에게 피해를 준 데 대한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돌렸습니다. 이에 대해 이세진 전 의장은 돈을 주고 받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죄를 덮어 씌우고 있다며 황모 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7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누구 얼마 주라는 얘기를 한 사실도 없고 한데 경위서를 가지고 저의 신상에 대한 허위 유포를 하기 때문에 진실은 경찰 수사로 밝혀지겠지만 울진군 의회가 현재 의원들로 계속 운영될지 걱정입니다. 전체 의원 8명 가운데 4명이 비위에 연루되면서 다음 달부터 시작될 후반기 원 구성은 안개 속이고 의회 기능도 위축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어차피 사건이 사법적으로 처리되겠지만 그 사법적인 판단 이전에 의원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저는 사퇴까지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울진군 의회는 지난 6대 때도 의원 2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자진 사퇴하는 등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관리가 엄격하기로 소문난 경제문화재 보호구역 곳곳에서 무허가 시설물을 이용한 불법 판매 행위가 수년째 이뤄지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불법이라고 하면서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단속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주의 대표적인 사적지이자 세계문화유산인 동궁과 월지.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이곳에서 상설 매대까지 놓고 버젓이 불법 영업 행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기서 바로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시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직접 제작했는 거예요. 동부사적지 첨성대 입구에도 같은 모양의 시설물이 허가 없이 설치된 채 장기간 방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문화재 경관을 저해하는 무허가 시설물은 모두 불법이어서 지자체의 단속 대상입니다. 유명 관광지에 영세한 노점상이 몰리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특정 업체가 상설 판매대까지 설치해놓고 배짱 영업을 하자 경주시의 봐주기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장사를 하지 않을 때도 이렇게 가판대를 치우지 않고 있지만 단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경주시로부터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고 다른 업체와 가판대를 함께 쓰고 있다며 폭리를 취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경주시는 불법 행위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동궁과 월지에서 출토된 유물인 주령구 홍보 효과가 있어 단속이 어려웠다는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판매대로 갈 수도 있지만 어디 보면 또 그 이제 그 주령구 자체는 또 우리 시에 옛날에 이제 또 신라시대 다 옛날에 있었던 거라 가지고 전통적인 거라서 또 저희들도 좀 애매한 게 좀 있긴 있는데.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사적지 코앞에서 무허가 시설을 이용한 불법 영업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경주시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 강원도와 공동으로 입안한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변경안이 확정돼 내일 고시됩니다. 이 안은 울산에서 경북 강원도에 이르기까지 동해안에 연접한 15개 시군구에 오는 2020년까지
24조 원을 투자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경북에는 44개 사업에 7조 7천억 원이 투자됩니다. 주요 사업은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과 신경주 양성자 가속기 연구단지 조성, 영덕 복합유통단지 조성, 그리고 울릉공항 건설 등입니다.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수립된 변경안이 고시되면 국비 예산 확보가 한결 쉬워집니다. 다음 달 초면 경상북도의회와 대부분의 시군의회에서 임기 2년의 후반기 의장을 뽑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후보들이 난립해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후보 등록 없이 투표를 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제7대 후반기 의장 선거가 가장 치열한 곳은 포항시 의회입니다. 5선의 김상문, 문명호, 4선의 박경열, 박승훈, 서재원, 3선의 장복덕 의원 등 6명이 물밑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시 의회는 5명이 경합 중입니다. 3선의 김성수, 박승직, 재선의 송경익, 서호대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힌 가운데 권영길 현 의장도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영덕군 의회는 3선의 박기조, 하병도 의원이, 울릉군 의회는 3선의 정성환, 정인식 의원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전체 8명의 의원 가운데 4명이 비리에 연루된 울진군 의회는 아직 의장 후보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경북도의회는 장대진 현 의장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김천의 김은규, 영천의 한혜련 2파전으로 좁혀졌습니다. 의장 선출은 울릉군 의회는 21일, 포항시 의회와 경주시 의회는 다음 달 1일, 도의회는 다음 달 4일로 정해졌습니다. 통상 의장 선거는 1, 2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3차에서는 다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최다 득표자를 선출합니다. 경주시 의회는 후보 등록을 하지만 다른 시군 의회는 대부분 후보 등록과 정견 발표 없이 의원 이름을 적는 방식으로 진행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전기 고압선 아래 토지 보상률이 대구 경북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의 무소속 홍의락 의원이 한국전력에서 제출받은 전국 미보상 송전선로 아래 토지 현황에 따르면 대구 경북 지역의 보상률은 56%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전국 평균 보상률 66%에도 많이 못 미쳤습니다. 또 보상하지 않은 면적과 필지수도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미보상 금액도 2,43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전 측은 대구 경북이 상대적으로 면적이 넓고 산이 많은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데다 동해안에 원전이 밀집해 있기 때문이라며 보상 완료 기간을 10년 단축해 2020년까지 보상을 끝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보급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짧은 주행 거리에다 충전이 번거롭다는 생각 때문인데 전기차의 장점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도 전기차를 기피하는 원인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올해 포항시의 전기차 민간 보급 물량은 모두 80대. 지난달 26일까지 접수를 마감했더니 31대만 계약됐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인 1,800만 원의 보조금에다 충전기를 무료 제공하는 조건이지만 신청은 의외로 저조했습니다. 현재 31대가 보급이 되었고 나머지 49대에 대해서 소진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보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전기차 구입을 망설이는 이유는 짧은 주행 거리와 긴 충전 대기 시간 때문인데 전기차의 장점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도 한 원인입니다. 우선 전기차는 산업용이나 가정용 전기요금이 아니라 저렴한 전기자동차 전용 요금을 적용받아 2,000원 정도면 1회 완전 충전이 가능합니다. 경유차를 탔을 때는 월 한 35만 원 들어가지만 전기차로는 5만 원이면 됩니다. 포항의 경우 20분이면 완전 충전이 가능한 급속 충전기가 각 지역별로 설치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LG 베스트샵과 이마트 일부에도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고 아파트 거주자도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의만 얻으면 전기차 구입이 가능합니다. 또 전기차 충전소를 안내하는 앱도 잘 개발되어 있어서 장거리 여행도 가능합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앱인 차지비를 활용하면 충전소 위치를 정확히 안내받아 장거리 목적지까지 원활하게 운행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혜택도 크게 늘어납니다. 환경부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과
공영주차장 주차료 면제를 추진하는 한편 차량의 50% 이상이 전기차인 사업주에 대해서 법인세 감면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어서 전기차 이용자들의 혜택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상공회의소는 오늘 심사위원회를 열어 포항제철소 성강조업지원 외주 파트너사 임원으로 현대자동차 흥해대리점 최영환 대표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최 대표는 올해 56살로 포항 동지중부와 대구 영남고, 영남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했고 승호종합건설 대표이사 등을 거쳤고 현재 포항 제2시 특구회장도 맡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임원은 2, 3년간 외주사 임원으로서 경영 능력을 다진 후 대표이사로 선임될 예정입니다.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서울과 경기 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을 노골화하고 있어 비수도권 광역지자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의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은 수도권 규제를 골자로 하고 있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폐지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때문에 비수도권 14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의 모임인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성명을 내고 수도권 규제는 더 강화돼야 한다며 수도권 정비계획법 폐지 법률안의 즉각 철회와 강력 대응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도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비수도권 의원들과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상북도는 계속된 고온 현상으로 제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 하늘소와 북방 하늘소가 날아다니는 우화 시기가 빨라졌다며 올해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이에 따라 오는 8월까지 항공과 지상 방제 횟수를 늘리고 소나무 이동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감시 인력을 확충합니다. 경북 지역 산림 면적 가운데 소나무류가 31%에 이르며 16개 시군에 제선충병이 발생해 150만 그루의 소나무를 베어냈습니다. 포스텍은 기계공학과 김기현, 화학과 김성재 교수와 서울 아산병원 광주과학기술원 공동연구팀이 다광자 현미경을 이용해 생체 조직 내 세포를 기존보다 10배가량 빠르게 촬영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형광 특성이 있는 목시 플록사신 항생제를 안구에 넣어 항생제가 각막에 침투하는 과정과 피부나 소장, 방광 등 세포를 고속 촬영하고 생체 조직안 세포의 실시간 움직임도 고해상도로 촬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포스텍 김기현 교수는 촬영에 필요한 항생제는 몸에 부담이 가지 않는 양이고 염색 방법도 간단하고 시간도 적게 걸려 앞으로 안과나 피부과, 소화기 내과에서 진단과 치료에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양식 납치에 해를 입히는 어류 기생충의 일종인 스쿠티카 중의 예방 백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백신은 국내 최초의 어류 기생충 예방 백신으로 임상 실험 결과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납치에 비해 생존율이 63%로 높아 생산량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백신의 상용화를 위해 의약품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 이전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도 내일부터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시작된 비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면서 요란하게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부채질을 해도 더위가 가시지 않는 하루였습니다. 구름이 많이 끼면서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기보다는 공기 자체가 뜨거운 하루였는데요. 내일은 점차 흐려지면서 밤늦게 경북 서부 지역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고요.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낮까지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돌풍이 불고 벼락이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40mm 정도 고요. 울릉도 독도 지역은 5에서 3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실내 습도 조절에 신경 쓰셔야겠고요. 강한 비바람에 대비해서 각종 시설물도 미리 점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자외선 지수는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은 높음 단계, 모레는 오랜만에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기온도 오늘보다 낮겠는데요. 영덕이 26도, 포항은 27도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내일 구름 많다가 차츰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진 17도, 영덕 18도, 포항 21도, 경주 19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22도, 영덕 26도, 포항 27도, 경주 2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도 구름만 많다가 점차 흐려지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울릉도가 18도, 독도 19도고요. 한낮 기온 울릉도 24도, 독도 23도입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동해 남부 해상에만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안개는 계속 짙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수요일에 비가 그친 뒤 금요일에도 비 예보가 있겠는데요. 앞으로 장마 전선의 이동에 따라 비 예보는 바뀔 수 있겠습니다. 최신 기상 정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시였습니다. 오늘 오전 8시 5분쯤 경주시 석장동의 한 청소년 체험관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소방서 추산 4,3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식당 쪽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경비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쳐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23살 신 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18일 새벽 3시쯤 북구중앙로 오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4살 김 모 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6%였습니다. 포항제철소는 오늘 임직원과 학부모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포항 상대 초등학교 등 8개 초등학교 인근 10곳에 통학안전시설인 옐로카펫을 설치했습니다. 옐로카펫은 횡단보도나 신호대기 공간에 노란색 알루미늄 스티커를 붙인 통학안전시설로 낮에는 물론 밤에도 사람이 다가오면 자동으로 켜지는 태양광 램프가 부착돼 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 이전이 내년 상반기에서 오는 2018년으로 연기됐습니다. 경북경찰청은 당초 올해 말까지 경북도청 신도시에 새 청사를 지어 내년 상반기에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6월 20일 월요일 포항 MBC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